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리올대 폐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. 장사도 엄청 잘 되는 것 같고 바쁘게 일하더니 갑자기 왜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어드리고 싶고, 먼저 저는 이 영상을 뷰티샵을 하려고 배우고 있거나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,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먼저 첫 번째로는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. 저는 미용을 시작하기 전에 20대 중반부터 마케터로 4년 넘게 일을 했어요. 그래서 여자로서 결혼하고 맞벌이도 하고 살아가려면 일반 사무직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,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답은 딱 하나, 그게 기술직이었어요. 그래서 나한테 맞고 이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겠다고, 기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, 무조건 퇴사 전에 필수로 원래 마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마이너스 통장.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아카데미도 등록하고, 속눈썹 샵도 따로 등록을 해서 주말 동안 계속 몇 주 내내 배우러 다녔어요.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. 그래서 이제 반영고 아카데미, 속눈썹, 뭐 기타 재료들 사고, 뭐 패드,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패드도 사고, 이런 기술을 배워서 어떤 샵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. 취업을 하게 됨과 동시에 퇴사를 하고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넉넉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돈으로 다 마이너스 통장 다 갚고 이제 빵원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용의 길로 이제 들어섰습니다. 두 번째는 샵인샵에서 샵 인수, 확장 이전까지 2달가량 샵에서 일을 했는데 원장님이랑 성격이 너무 많이 안 맞고 틀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성남에서 제 가게를 샵인샵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기존보다 더 잘 풀리는 느낌으로 뭐 마케팅, 손님 응대, 뭐 시술 모든 게 다 잘 풀렸고, 또 저는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2년 넘게 일도 했었거든요. 20대 초반에. 그래서 손님 응대, 뭐 서비스 이런 데는 정말 도가 텄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고, 뭐 회원권도 끊어주시고, 서울에 친구들도 많이 찾아와 주고, 이래서 이제 잘 나가게 되면서 샵인샵으로 있던 제 그 본샵을 제가 인수를 하게 돼요.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되고,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최고 매출도 혼자서 막 800, 900까지 찍으니까, 그래서 이래서 미용을 하라고 하는구나. 그리고 막 진짜 왜 사람들이 막 요즘 경기가 왜 코로나 때문에 왜 힘들다고 하지? 이런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. 왜냐면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더 크게 나오고 너무 또 재밌고 그런 게,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. 그렇게 또 인수를 받고 2년 후에 그 샵이 되게 좁았어요. 좁은 샵이 너무 복잡거리고 햇빛이 안 들어서 겨울철에 발가락이 시려서 막 저려요. 그런 추운 샵이 또 싫어서 갑자기 건너편에 공실로 올라온 상가를 계약을 하게 돼요. 걸어서 30초 거리?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작년에 결혼 한 달 반을 앞두고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. 한 달 반 앞두고 추진해버린 일이라서 두 가지 다 어떻게든 완벽하게 하려고 결혼 준비, 뭐 가게 이전 준비, 기존 시술, 고객님들 시술까지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. 셀프로 기사님들이랑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샵도 완성하고 결혼식도 치르고, 이제 작년 7월부터 지금 샵 20평의 지금 샵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세 번째, 경기 침체. 한 가을 정도 됐으려나? 추석도 있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일주일에 며칠 정도 원래는 한가해도 오히려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거든요. 근데 타격감이 아예 없었어요, 원래는. 근데 이제 그런 날이 있다거나 이런 날이 계속 많아지면서 좀 타격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. 저는 원래 바쁜 일상에 오히려 활력을 느끼고 루틴을 찾아서 운동도 더 하고 약속도 잡고 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스타일인데, 연말에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가 많이 줄더라고요. 근데 저조차도
뭐 쇼핑, 네일, 뭐 미용실 이런 거를 많이 줄이기는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원래도 적었던 매출이 아니었어서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항상 보기에 바빠 보이는 다른 샵과 비교하게 되고 바쁜 날과 한가한 날 그 차이 갭을 견뎌내기가 좀 힘든 거예요. 이야기 풀로 차 있는 바쁜 날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샵에 억지로 나와 있으려고도 해봤는데 이제 그런 특유의 붕 뜨는 느낌,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뭘 하지?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싫었고, 그런 붕 뜨는 시간에 더 싫은 건 제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제 샵이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게 계속 저를 갉아먹는 짓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한테 뭐를 실수를 해오고 있진 않은가, 은연중에 실수하고 있진 않은지, 뭐 시술 실력은 이제 뭐 부족한 게 아닌지, 뭐 생각이 꼬리를 무는 그런 날이 더 많아지고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. 그리고 네 번째, 그거에 대한 대처. 이렇게 매출이랑 멘탈을 계속 다스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뭐 원데이 클래스도 다니고 뭐 네이버나 인스타에 마케팅도 돈도 더 썼고 이랬어요. 근데 주위에서는 뭐 너 샵 괜찮잖아, 잘 되잖아. 그리고 심지어 고객님들 사이에서는 미울대 거기 예약하기 힘든 샵이라고 막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억울하고,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저 진짜 한가한데 막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는 거죠. 그래서 잘 됐을 때 직원이라도 구해서 빨리빨리 돌리고 이제 돌아가는 손님이 없게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. 하여튼 그래서 뭐 이때 가게 규모와 투자의 규모를 더 키워서 그나마 소비층이 더 있는 서울, 강남 이런 데로 나갈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당분간은 다른 샵의 직원으로서 시술에만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시술이나 사람이 싫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고, 저는 일단 지금 사장이라는 자리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술에 더 집중을 하면서 내 실력도 키우고, 허투루 관리했던 매출, 그러니까 월급이죠, 저한테는. 근데 월급으로서 관리를 못 해왔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렇게 관리했던 매출도 월급으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물론 뭐 4년 넘게 키워오면서 자리 잡은 게 너무 아쉽고 아깝다는 반응들이 제일 많지만, 뭐 한 번 폐업한다고 해서 다시는 창업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뭐 더 단단해지고 쉬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확신하고 있고, 뭐 사실 직장 그만뒀다고 해서 다시 회사 안 가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다섯 번째로 미울댓의 폐업. 미울댓은 23년 3월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. 다행히 샵에서도 저도 마음이 통한 곳이 있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. 가까운 곳에서 이제 속눈썹 일을 계속 할 거예요. 하고 싶고. 그래서 사실 누군가 보기에는 좀 대책 없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한다, 성급하게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곳에서 일해본 경험 때문인지 어느 곳에나 금방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소속에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최선과 책임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저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는 저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.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망했다, 가게를 포기했다 라고 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. 나고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고 자존심도 상하고.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팩트긴 하잖아요.
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쫄딱 뭐 뒤지게 말아 먹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더 안전하고 제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한 걸음 물러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기로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쉬어가지 않는 거, 쉼 없이 일하는 거는 정말 평생 안 바뀔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쉬는 것도 일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더 재밌고 감칠맛 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것 때문도 있고 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띵까띵까 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 일주일도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일단 저는 뷰티샵 창업을 엄청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.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데요. 인스타 내에 월 첫 매출, 뭐 쏟아지는 그런 뭐 리얼 후기 이런 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. 저도 처음에 그런 거를 믿고 반영과 아카데미를 등록했고 와 진짜 월 1000 아니면 월 500? 어떻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직장을 안 그만두지? 그럼 나는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. 성공 사례만 찾아보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플랫폼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고 뷰티 시장은 정말 매일매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기 정말 센시티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노리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저도 수강이나 마케팅 업체에 돈을 정말 갖다 버린 적도 있거든요. 근데 그냥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그렇게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뭐 마케팅, CS, 시술, 뭐 재료, 내부 시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. 약간 그리고 수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몇몇 고의적인 샵들을 제외를 하면 대다수의 샵들이 오랜 기간 본인이 연구하고 시술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공유를 해요. 수강에서. 근데 이제 막 창업한 원장님이 이 부분을 혼자 깨달으려면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크면 금방 포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퀄리티 좋은 시술로 빨리 손님 한 명이라도 잡고 뭐 단골 한 명이라도 만들고 이런 게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. 주구장창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고 인터넷에 뷰앤잡에 왜 안 될까요?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돈 주고 그냥 내가 그 가치를 사오는 게 훨씬 내가 길게 봤을 때 더 이득이라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 영상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셨던 결심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 결정을 좀 응원을 하고 싶고요. 창업을 결정했다고 그 다음 결정은 더 쉽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.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선택의 연속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어차피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그냥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좀 덜 듣는 걸로 그냥 참고용으로만 듣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퇴사, 수강, 뭐 창업, 폐업 지금보다 다 나아지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이제는 뷰티샵 원장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슝 안 떠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